정사각형에 또 원에 또 정육면체에 또 분할을 하고 또 원들,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죠. 간단한 소품들 몇 가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링핀을 한번 그려볼까요? 볼링핀은 원형 형태로 되어 있죠. 인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볼링핀을 절반을 나눈 걸로 해서 쓰러져 있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 같은 건데 변화가 있는 원기둥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각 부분 핀은 또 이 정도 길이니까 이만큼 정도 되는구나.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되겠다. 이만큼 되겠다. 이 길이니까 이만큼 되겠다. 여기서는 이만큼 되겠다. 좌우 대칭이죠. 이 길이는 같죠. 높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찾아놨던 그 점들을 곡선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신이 없으시면요 중간중간에 몇 개를 더 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닥에 그려진 입체대로 본 핀이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들에서 수직선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각각의 위치에서 이만큼이면 높이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여기서도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연결을 해 보셔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니까 이건 보이는 선은 아니죠. 그렇지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링 핀이 절반이 잘린 상태로 누워져 있는데, 지금 이런 모양의 반원들이에요. 전부 다. 물론 크기는 각각 다 다르죠. 2분의 1 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2분의 1 원이 그려졌어요. 여기서도 그려볼까요? 이 지점이면 이만큼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상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각 부위에서 그냥 2분의 1씩 원들만 이렇게 그려보세요. 외형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나중에 균형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뒤틀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들만 서로 이 점들만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오류를 범하는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외형선, 처음부터 이런 외형선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표면에 어떤 글씨가 있다거나 이 표면에 어떤 문양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려 넣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단면선들,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단면선이 있죠. 여기서도 단면선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단면선이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인데 그려봤습니다. 여기서도 단면선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단면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렸던 이것도 단면선이죠. 그리고 정원을 그리고 또 정육면체를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단면을 그려보고 그 단면에 있는 또 다른 사각형을 찾아내고 또 원들을 찾아서 그려보고 한
이유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입체를 그리려면 항상 이렇게 세 방향의 선들 그려주시고요. 역시 절반 자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면 형태로만 그린 겁니다. 절반 자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은 여기서 어디를 지나든 대략 5분의 2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길이만큼만 나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입체로 보는 반원이 그려진 거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정도면 이 길이를 그대로 거의 뭐 비슷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요 선 그리실 때는 이건 장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장축 그리실 때는 대각선 이렇게 그려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략 5분의 2점만큼 나가는 그 위치에 원이 거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사물을 이런 원형이라든가 원기둥 형태로 그려진 것들은 이런 선들이 외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종이컵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말려 있죠. 바깥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여기서 원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원형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 안으로 이 정도 말렸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으로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요 길이만큼 나간 만큼 여기서도 나갔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렸고요. 더 그려볼까요? 뭐 한 이 정도 아무 데서나 측정해도 됩니다. 그럼 그 길이만큼 나왔어요. 이 정도에서 또 얼만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직선 그려주고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 너머로 어딘가로 이렇게 가겠죠. 원의 단면이에요. 그 단면 선들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개의 단면이 나타났죠. 여기도 있고 바닥에도 이런 단면이 있고요. 이런 형태를 아시면 하다가 뭐 캔 같은 게 찌그러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만큼 컵을 절반을 딱 나눈 형태의 모양이 그려졌어요. 그럼 굳이 내가 명암을 다른 방향으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걸 한다 그러면 좀 입체감을 좀 더 넣어주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따로 굳이 명암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굳이 더 뭐 입체감 내지 않아도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걸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전통 방패연을 한번 그려볼까요? 방패연의 폭. 아래쪽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보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직선 정도 그려주고요. 근데 똑같은 폭인데 이렇게 대나무살이라고 그러나요? 휘니까 전체적인 길이는 약간은 줄어들 거예요. 뭐 정반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략 이런 정도 곡선이다. 방패연의 윗부분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연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거의 직선 형태를 이루겠죠. 그럼 여기서 이 방패연의 중심까지는 아니고 약간 위쪽 정도로 해서 여기는 좀 더 완만한 원이 되겠네요. 저 윗부분보다는.
여느 뼈대라고 그러죠. 원래는 살대라고 그러죠. 그걸 또 그려볼까요? 여기서는 거의 이런 형태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가겠네요. 보통 안에는 정원이죠. 정원인데 이런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는 이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요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길이 반지름 끊어주고요. 여기서도 반지름을 찍어주는 거, 이런 원이에요. 그냥 여기서도 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비로소 실제로도 잘 보이는 선이죠. 뼈대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도 뭔가를 그려볼까요? 태극마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 선이라 그러면 원래는 중심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원래는 이 선에 이렇게 가서 이런 돌아오는 원형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반지름이면 여기서도 반지름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죠. 자, 그럼 태극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여기서도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아래는 파란색. 이런 뼈대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스케치니까 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패연을 그려봤습니다. 선들도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에 이 정도 되나요? 요런 묶음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잠깐 그려봤던 이 세 개의 컷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외형선을 먼저 그리진 않았죠. 단면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그 단면이 그냥 정원의 절반은 반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그런데 그 반원들이 실질적으로 외형을 만드는 거는 극히 일부죠. 이 볼링핀에서는 외형 만드는 게 이 아래쪽 부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선들은 우리가 말했던 그 반원들이 겹쳐지면서 만나는 형태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반원이 그나마 여기하고 이쪽 부분 나타났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할 때 외형선을 먼저 공부한다기보다는 항상 단면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유선형 물체들,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프리핸드 스케치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려면은 이런 단면을 이해하고 그리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포구에 있는 이런 고깃배 같은 것들 이렇게 묘사를 할 때도요, 각 부분, 특히 정면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 대칭형인 경우에 거의 그랬을 때 측면으로 갔을 때 단면을 우리가 잘라서 그려보면은 대부분 다 뭐 고정되는 못이 박힌다거나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굳이 명암이라든가 이런 건 넣지 않아도 그 단면 형태를 따라서 못을 박아준다거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좀 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육면체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 기둥들, 각각 세 방향의 원 기둥들을 그려보고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이해하시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다른 기능적인 부분 배우기 이전에 이렇게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을 이해하고 선과 면들 또는 그 면 안에 있는 형들,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된 기본적인 정육면체나 구 이런 형태들,
항상 세 개의 면이 교차하는 형태로 단면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거의 웬만큼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